엉망진창이 된 나라 한국 운명은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통령 취임이 3개월밖에 안 됐어요. 3개월. 그런데 나라가 정말 엉망진창이 된 그러한 정황입니다. 참 이 대통령이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가라는 것을 실감을 하게 되고요. 네, 여당이라는 또 그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순간들입니다. 나라가 우리 국민들이 나라 걱정을 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대통령 걱정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그러한 정황이고요. 참 이 대한민국이 대통령의 나라가 아니잖아요. 또 국힘의 나라가 아니란 말이죠. 이게 국민의 나라인데 본질적으로 이들이 기본적으로 이 나라가 국민의 나라다라는 인식이 전혀 없는 거죠. 자기들이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 세상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는 듯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은 계속해서 나라 걱정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고요. 네, 국민들이 참 답답해하고 있는 그러한 심정입니다. 참 이 우리나라 이 대통령이라는 그 지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그동안 대통령을 우리가 누가 만들었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국민이 대통령을 만들어야 되는데 국민이 대통령을 만드는 게 아니라 언론 방송들, 여론조사 기관들 이런 뭔가 뒤에 움직임들이 대통령을 만들고 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기술이죠, 기술. 기술이 결국에는 대통령을 만들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엉망진창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조건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게 대한민국 정치의 문제점이다. 굉장히 제일 미개한 분야가 정치인 것 같아요. 네, 덕용희님, 교수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렇게 글로벌 교육 TV에 글을 쓰셨고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행한 거죠. 네, 국민들이 참 불행한 그러한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요. 정치인들이 권력 다툼에 눈이 멀어가지고 국민들이 죽어나가고 국민들이 희망이 없고 이 나라가 멸망급으로 가고 있는 이 저출산 상황에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5세 아이들이 한창 뛰어놀아야 되는 아이들인데 그 5세 아이들을 가지고 입학을 시킨다. 그러니까 저출산 문제로 요즘에 문제가 뭐냐면 당장 초등학교도 유지가 잘 안 되는 그러한 정황이고 심지어는 부산에서는 교사를 뽑을 필요가 없다. 학교가 줄어드니까 그런 정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땜방식 자기 임기 때 뭔가 좀 보여주기식 땜방식의 그런 정치만 신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이 지금 세상이 바뀌어서 국회도 인터넷 국회를 해야 한다. 인터넷 은행 시대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국민 목소리 듣지 않고 계속 뭐 1조 4천억 원을 들여 가지고 세종 국회의사당을 짓는다든지 또 대통령 집무실을 또 만든다든지 아니 일도 안 하는 자들이 무슨 놈의 건물들을 그렇게 저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돈을 아껴 가지고 국민들에게 되돌려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 나라에 미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네, 영숙채님 반갑습니다. 엠마님 반갑습니다. 오유환님, 네 반갑습니다. 작가님, 네 반갑습니다. 네, 없는 영화 한 표, 네, 없는 영화 한 표 보셨는지요? 네, 이거 아직 제가 못 봤는데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유, 좀 바빠가지고, 네. 작가님, 북한이 한국을 조카 통일하면 큰일 납니다.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주 걱정이 됩니다, 대한민국이. 대따구님, 네, 반갑습니다. 십자성님, 반갑습니다. 네, 참 김명주님, 우리 동네 반장 신영망 씨, 옆 동네 반장 안징창 씨, 동네 사람들이 엉망진창이었다. 현재 대한민국은 딱 엉망진창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엉망진창입니다. 네, 시청자분들 없는 영화 한 표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작가님 이렇게 얘기하셨고요. 네, 진표주님, 네, 반갑습니다. 네, 엠마님, 나라가 3개월도 안 돼 골로 갔습니다. 네, 멀바님, 북한 굶어 죽고 한국 자살로 죽고, 네, 아주 심각한 그러한 정황입니다. 네, SRP님, 네, 교수님 노고가 크십니다. 무더위 건강 유의하세요. 네, 그렇군요. 아주 많은 사람들이 좀 답답한 그러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참 이 대한민국이 이 엉망진창이 된 그 상황이 제가 봤을 때는 이 잘못된 제도 때문에 그래요. 잘못된 제도. 네, 이 제도가 너무나 잘못돼 가지고 정당 보조금이 있고 선거 보조금이 있고, 네, 그리고 이 선거 보조금이 있으니까 그 정당들이 계속 권력을 세습할 수가 있는 겁니다. 권력을 세습하는 방법이 정당 공천제를 가지고 세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는 아주 대놓고 그냥 독재를 하는 거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주 잔머리를 엄청 써가지고 꼼수를 부려가가지고 독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거대 양당 독재가 정당 보조금, 선거 보조금, 선거 보전금을 가지고 돈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정당 보조금이 매년 500억에다가 선거 보조금이 선거 있을 때마다 500억씩 1,500억, 이거만 해도 2천억 아닙니까? 여기에다가 선거 보전금이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 때 약 1,200억씩, 그리고 지방선거 때 약 3,200억.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거의 8천억 정도의 돈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 8천억이라는 돈이 이게 상상을 못하는 돈이에요.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 거대 양당들이 국민 세금을 가지고 선거를 계속 치르면서 돈을 재테크를 해가지고 정당 당사를 마련해가지고 국힘당은 400억짜리, 지금 500억이 넘었다 그러죠. 민주당도 200억짜리, 지금도 엄청난 가격으로 뛰었다 그러죠. 이런 식으로 정당들이 독재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나라가 바뀔래야 바뀔 수가 없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이 사법고시 같은 경우에도 폐지시켜버리고 법학 전문 대학원이다 그래가지고 로스쿨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 나온 사람만 변호사가 되고 그 사람들이 판사 검사 다 되니까 선후배들끼리 다 판사 검사 다 헤쳐먹고 완전히 나라가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는 거죠.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골프 접대나 받고 그 중간 중개자가 판사 출신 변호사. 그러니까 판사 출신 변호사가
정말 쪽팔리게 그 중간에서 중개해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그게. 예, 이게 인제 대한민국의 현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러한 제도적 허점들 때문에 발전이 되지 않는 거예요. 정치는 삼류가 아니라 사류, 오류 아주 수준이 굉장히 낮고 저질스러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엉망진창이 된 그러한 정황이고, 지금 인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굉장한 소신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있고 일본이 천황 체제를 가지고 있어요. 시진핑이는 지금 에 주석을 3 번이나 연임하는 중국 역사에 없었던 그런 아주 장기 독재를 전개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고, 지금 북한 같은 경우에는 신정 정치를 하면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세습 체제를 경고히 하고 있는 그러한 정황, 또 북한이 러시아나 이란이나 그리고 중국하고 손을 잡고 새를 불려나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 거죠. 아주 심각한 그러한 정황이고, 여기서 이제 대통령이 확고한 국정 철학이 없으면 이걸 돌파해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을 이렇게 보면은 그 대통령이 되려고 대통령이 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확고한 국정 철학과 확고한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국민들을 위하여 뭐 이 나라를 국회의원 국민 탄핵제를 반드시 이루겠다. 또는 국회 해산 국민 투표제를 반드시 이루겠다. 또 국민들에게 뭐 기본 소득이나 국민 배당금이나 국민 권익금이나 국민주, 또 GDP 증상 카드 이런 것들을 반드시 시행하겠다. 뭐 또 입시 정책만 있는 이러한 교육부를 반드시 폐지하겠다 등등, 뭔가 명확한 국정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대통령이. 그래서 내가 대통령이 돼 가지고 저출산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겠다.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은 소멸해 버린다. 그래 가지고 이런 뭔가 국정 목표가 정확해야 되거든요. 또 우리나라 고령화 문제가 아주 심각한데 적어도 어르신들이 품격 있는 노후를 보낼 수 있게끔 하겠다. 이런 뭔가의 정확한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서민 경제를 반드시 살려놓겠다. 예? 자살률을 떨어뜨려 가지고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행복한 나라 축에 속하게끔 하겠다. 이런 뭔가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표가. 부정부패를 완전히 뽑아내겠다. 또 강력 범죄를 잡아내 가지고 대한민국을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만들겠다. 뭔가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이 대통령이 목표가 없는 거예요. 지금 대만에 목숨 걸고 펠로시가 미국 하원 의장이 대만에 갔단 말이죠. 대만 총통을 만나고 또 말레이시아 국가 최고 지도자를 만나고 싱가포르 국가 최고 지도자를 만나고 그리고 이제 일본의 국가 또 최고 지도자를 만나러 가죠. 한국에 왔어요. 왔는데 윤 대통령이 영국을 보러 다니는 그러한 사진이 올라와요. 이게 참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중국 눈치를 보는 것인가. 그러니까 대만의 언론에서는 윤 대통령이 펠로시 미국 의장을 만나지 않는 이유는 중국 눈치를 보는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통령이라는 것은 목숨을 걸고
역사를 위하여 목숨을 걸 수 있는 자가 대통령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목숨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목숨을 두려워하면 안 되고 목숨을 걸고 역사적인 대통령이 되겠다. 그렇게 각오를 하고 정치를 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이 국민들은 저출산, 고령화, 자살률, 서민 경제가 지옥처럼 고통을 몰고 가는데도 술 마시고 영화 보고 연극 보고 이게 지금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제정신이. 네, 그렇기 때문에 또 대통령이 탄핵돼도 문제입니다. 지금 대통령이 탄핵되면 또 민주당이 정권을 잡아가지고 또 우리나라가 친북 정권, 친중 정권이 돼가지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아주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동북아 정세는 밀림하고 똑같아요. 동물의 왕국입니다. 이거는 일본이 으르렁거리고 있지, 예? 북한이 으르렁거리고 있지, 러시아가 으르렁거리고 있지, 중국이 으르렁거리고 있지. 이러한 정황에서 미국은 자기들의 국익을 위하여, 자국 우선주의를 위하여 미국의 달러를 마구 찍어내고 이제는 또 미국 달러의 금리를 계속 인상시켜 갖고 전 세계의 가난한 나라들을 더 가난하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럴 때 이러한 문제를 돌파하고 나갈 수 있는 강력한 철학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대통령이 움직여야 되는데 이게 그냥 문재인 정권하고 싸우다가 어쩌다가 대통령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국정 철학도 없고 국정 방향도 없고 국정 목표도 없고 개판이 돼버린 겁니다. 여기서 또 이준석하고 싸우는 거 보세요. 아니 그 이준석이라는 사람은 저는 정치를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하버드 대학 좋아하고 서울 대학 좋아하는데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유치원 때부터 대입 시험 준비하는 나라, 여기서 1등이 되어서 무조건 하버드 대학이나 서울대나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아주 그 경쟁에서 이겨가지고 우월감과 오만함을 가지고 있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정치를 한다? 저는 교육은 가장 중요한 게 인성이다. 인성이 가장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인성이 가장 중요한 거고, 그리고 창의성, 새로운 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창의적인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감성, 우리가 감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보면서 느끼는 감성과 공감 능력,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자기의 개성이라는 게 있어요. 개성. 자기의 개성을 꽃피우고 자기의 재능을 꽃피우는, 그리고 다른 사람과 함께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는 사회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런 것을 다 제껴놓고 시험만 잘 보는 기계들로 만들어가지고 하버드 대학이니 서울대학이니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 알기를 우습게 알아버리는 거예요. 제가 아는 사람들도 자기는 미국에 무슨 대학 나왔다, 무슨 또 한국에서 인류대학 나왔다 그러면서 돌아다니면서 사기를 치는 놈들이 많아요. 사기를 치는 놈들. 어떻게 하면 나라 돈 빼먹을까? 그래가지고 기업을 하나 만들어 놓고 봉사단체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요 봉사단체에서 정부에게 돈을 타내는 거예요. 돈을 타내 가지고 그래갖고 요 기업, 자기들 기업에다가 수주를 주는 거예요. 수주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강에다가 봉사활동한다, 쓰레기 줍는 봉사활동을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젊은이들이 모여가지고 쓰레기 줍는 아주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아, 참 젊은이들이 참 좋은 일 한다. 박수를 받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서울시하고 협력을 맺어 가지고 이제 우리가 보니까 쓰레기통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쓰레기통을 놓는 사업권을 받아 가지고 그래 갖고 자기가 아는 기업에 수주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 예, 수의 계약 형태로 해 가지고 돈을 빼먹는 거예요. 그렇게 해 가지고 그 돈이 결국에 국민 세금이죠. 그러니까 요렇게 머리를 쓰는 겁니다, 머리를. 고런 놈들이 다 대부분 보면은 뭐 법대 나왔네, 또 뭐 인류대학 나왔네, 요런 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이번에도 여러분들 보십시오. 헌법재판관이 골프 접대를 받았는데 중간에서 중개자 역할을 한 게 누구냐면 판사 출신 변호사입니다. 판사 출신 변호사가 중간에서 골프 옷도 받고 골프 뭐 돈도 받고 해가지고 전달한다 해가지고 뭐 말로는 전달 안 했다 그러는데 그 조사해봐야 알겠죠. 응? 그리고 재판에 개입하는 이 재판 개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얼마나 썩은 거예요. 그럼 우리 국민들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교 나왔다, 뭐 서울대학교 나왔다, 경찰대학교 나왔다, 뭐 육군사관학교 나왔다. 그래서 그분들이 국민을 사랑한다. 뭐 아무런 논리가 없어요, 거기에는. 그 나는 이준석은 정치를 하면 안 된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정치하는 사람은 국민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이준석한테 국민에 대한 사랑은 전혀 느끼지 못하고 오직 쌈박질만 하는 거예요. 쌈. 정치 계산 그리고 정치 싸움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준석은 나는 정치하면 안 된다. 네, 이준석이 정치하면 대한민국의 불행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이준석을 몰아내려고 국힘이 하는 짓들을 보세요. 아직 무슨 기소가 된 것도 아닌데 당원 정지권 6개월을 때리고 그리고 이제는 비대위를 결성해 가지고 아예 복귀하는 길을 막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쌈박질이 더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장악하고 있고 그런 자들이 우리나라 각종 중요한 기관들을 다 장악하고 있다. 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개판이 되는 거죠. 개판이. 완전 쓰레기 개판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주 심각한 그러한 정황이 아닐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참 심각한 정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참 심각한 그러한 상황이고 대한민국의 운명을 우리가 점쳐 보면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아주 어둡다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정황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참 답답한 그러한 마음이고요. 우리가 계속 국민 동의 청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 동의 청원. 네, 국회의원을 100명으로 축소하고 국민투표 시민 발안제를 시행하자. 113명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113명. 네, 그래서 국회의원을 100명으로 축소하자. 네, 그리고 국민투표 시민 발안제를 하자. 네, 국회의원을 100명으로 축소하고 국민투표 시민 발안제를 하자 113명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네, 그래서 국회의원을 100명으로 축소하고 국민이 직접 입법 과정 또는 국민들이 직접 정책에 관여하는 국민투표 시민 발안제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국회의원 100명 그리고 국민투표 시민 발안제 지금 국회 홈페이지에 공개가 돼서 113명이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네, 선관위 위원장을 대법관 임명제를 폐지하라. 이거 국민동의 청원하고 있고요. 선관위 위원장을 대법관이 맡게 되면은
부정선거, 불법선거, 부실선거 났을 때 처벌을 못 해요. 누가 대법관을 재판할 겁니까? 누가 재판해요? 셀프 재판합니까? 혼자 알아서 재판합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선관위 위원장, 대법관 임명 폐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52명이 동의해 주셨고 100명이 동의하면은 국회 홈페이지에 공개가 됩니다. 네, 계속 여러분들이 국민동의 청원에 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선관위 위원장 대법관 임명 폐지. 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부분입니다. 네, 아주 심각한 그러한 정황이 아닐 수가 없는 그러한 모습이고요. 네, 그리고 지금 국회 해산 대통령 탄핵 국민투표제, 네, 국회를 해산하는 국회 해산 대통령 탄핵 국민투표제, 네, 국회 해산 국민투표제 대통령 탄핵 국민투표제에 대해서 65명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네, 계속 국민동의 청원하겠습니다. 네, 대통령을 국민이 뽑았는데 대통령 탄핵 국회 해산 국민투표제, 네, 65명이 동의해 줬습니다. 대통령을 국민이 뽑았는데 국회의원 200명이 탄핵한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대통령 탄핵 국민투표제가 필요하고 국회 해산 국민투표제가 필요하다. 그래서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뽑고 국민이 직접 탄핵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 그리고 국회도 국민이 국회의원들을 뽑아놨기 때문에 국민이 직접 해산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네, 부정선거 특검 59명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네, 부정선거 특검, 네, 계속 우리가 국민 동의 청원하고 있습니다. 네, 부정선거 특검 의무제가 있어야 된다. 앞으로는 이제 부정선거 특검 의무제, 네, 부정선거 특검에 대해서 이거 지금 윤 대통령이 외면하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선거는 부정선거 특검 의무제를 통해서, 부정선거 의무특검제를 통해서 부정선거는 강력하게 뿌리 뽑고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 대한민국 주권을 흔드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용서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부정선거 특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국민 동의 청원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국회의원 100명으로 축소 국민투표 시민발언제, 선관위 위원장 대법관 임명 폐지, 부정선거 특검, 국회 해산 대통령 탄핵 국민투표제, 네, 그리고 자동차세 폐지, 네, 75명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네, 자동차세가 자동차 살 때 세금 내고, 자동차 기름 넣을 때 세금 내고, 네, 자동차세 폐지, 자동차 보험, 의무보험 들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보유했다고 자동차세를 매겨가지고 그러한 돈들을 결국에는 정당보조금, 선거보조금, 선거보증금으로 쓴다라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동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납세 거부 운동을 펼쳐야 되는데 우리가 이 잘못된 자동차세, 재산세, 상속세, 증여세 폐지에 대한 국민 동의 청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자동차세 폐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자동차세 폐지 목소리를 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주 심각한 그러한 정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대통령 탄핵 국민투표제
국회 예산 국민투표제 고정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인제 재산세 폐지, 재산세도 마찬가지죠. 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부동산 구입 시에 취득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 교육세 등이 붙어요. 구입을 위해 번 돈은 소득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간접세 등 모든 세금을 내고 아껴서 구입을 했는데 다시 보유했다라는 이유만으로 재산세를 물리는 것은 이중과세, 삼중과세다. 폐지해야 된다라는 거죠. 69명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네, 재산세 폐지 69명이 동의해 주셨고요. 계속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네, 재산세 폐지 69명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네, 국민들이 계속 사실 납세 거부 운동을 벌여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이 낸 세금을 특할비 9,800억을 갖다 쓰지 않나, 또는 각종 세금을 갖다가 자기들 마음대로 쓰지 않나, 이러한 부분들이 아주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네, 재산세 폐지에 대해서 국민 동의 청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국민들이 함께 움직여야 되고요. 아주 심각한 그러한 불법세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참 심각한 이 대한민국의 정황들, 이런 거 보면은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대한민국 상황에서 이 지금 아주 위험한, 저는 지경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엉망진창이 된 그러한 정황이고요. 그리고 방향을 완전히 상실해 버린 그러한 정황이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목표가 정확하지 않고 국정 철학이 명확하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국민들이 이렇게 혼란에 빠져버리는 거죠. 네, 혼란에 빠져가지고 많은 국민들이 비전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많은 젊은이들이 해외로 나가는 거죠. 해외로 나가서 한국 국적을 버리는 그러한 젊은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우리 한국 젊은이들은 한국 국적을 버리고 '대한민국 희망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청년들이 정치판에 들어가 보니까 이 정치판이 개판이단 말이죠. 그리고 완전히 그냥 이기적인 세계 속에 빠져 있으니까, 그러니깐 '아, 이거 정치도 비전이 없구나.' 미리 다 알아버리고 청년들이 인제 한국을 등져 버리는, 한국 국적을 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 생기고 있는 것이고, 이것도 한번 전수조사하면은 엄청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한 정황이고, 뭐 당장의 저출산 문제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는 거죠, 지금. 나라가 망하게 생긴 그러한 정황인데, 정치인들이 내놓은 이 정책이 뭐냐 하면은 동포청을 만들겠다. 동포들을 모으겠다. 그 외국인 투표권을 주잖아요. 외국인, 우리나라 국적이 있는 사람도 아닌데 외국인 투표권을 주고 동포들을 모으겠다. 아니, 예를 들어서 나는 중국의 대중국의 조선족이다. 그러면 그분들은 조선족이에요, 그냥. 그분들이 나는 중국의 조선족이 아니라 나는 대한민국인이 되고 싶다. 그러면은 국적을 취득을 해가지고 국적 시험을 봐서 대한민국의 사회 통합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인으로 살아갈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나는 중국의 조선족이다 그러면은 중국의 조선족이지 왜 그거를 국민들이 국민 세금으로 지원을 한다, 뭐 동포청을 만든다, 이런 얘기를 합니까? 또 이민청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나라 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미국처럼
다인종 국가, 다민족 국가로 가겠다 이런 얘기인데 한국은 안 돼요. 미국은 정체성, 미국의 정체성을 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지금 중국이 흔들고 러시아가 흔들고 북한이 흔들고 이란이 흔들어 가지고 지금 아주 미국도 골치가 아픕니다. 그러한 정황에서 외국인 투표권을 막아버렸죠, 미국은.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국정 철학도 없어. 그리고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회에 통합된다라는 보장도 없어. 그런 상황에서 이민청, 동포청 해가지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 다민족, 다인종으로 해결하겠다. 지금 뭐 한국의 동남아 사람들이나 저 중앙아시아 사람들이 한국에 오는 게 무슨 한국이 대단해가지고 홍익인간 정신이 퍼져가지고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는 곳이기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돈 벌러 오는 거예요. 돈 벌러. 그냥 간단합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다가 외국인들한테 투표권까지 줘가지고 외국인 중심으로 만들겠다? 대한민국이 바로 선 다음에 그래야지 그 다음에 우리가 다민족도 있고 다문화도 있고 다인종도 있는 거지. 지금 땜빵식 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출산 문제 심각하니까 외국인들로 채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저출산 문제로 학교가 지금 문을 닫아야 되니까 5살 아이들을 학교 보내. 5살 아이들 학교 보내는 거 그거 윤 대통령이 밀어붙이면은 지지율 10%대로 떨어집니다. 보세요. 제가 100% 지지율 10%대로 떨어진다. 지금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발달이 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발달. 기초 발달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중요한데 그냥 아이들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책상에 앉아가지고 땜빵 정치나 하고 앉아있고 지금 뭐 갑자기 공급 문제인 상황에서 이자를 올려놓고 서민들이 죽어나가고 가족들이 막 자살해 나가고 하는데 그러니까 뭐 B2 빚을 갚아주겠다. 응? 또 영끌 빚을 갚아주겠다. 엉뚱한 정책들만 내놓고 있는 거예요. 그냥 국민들에게 이제 우리가 공공기관도 싹 개혁하고 불필요한 예산을 싹 아껴가지고 국민들에게 기본소득이나 국민 배당금이나 국민 권익금을 국민들에게 되돌려드리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로나로 3년 동안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이자를 동결하겠습니다. 이자를 동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국민들이 사각지대 없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특정인들 하면서 진짜 돕고 있는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국민들은. 이게 아주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땜빵식 정치만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완전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되지 않은 대통령을 누가 만들었느냐? 누가 만들었어요? 준비되지 않은 대통령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공무원일 때 여론조사 기관이 1위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1위로. 지금 한동훈이가 1위라 그러는데 나는 그 공감이 안 되거든요. 아니 한동훈이가 뭘 했다고 뭐 보수 대통령 차기 대통령 1위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지금. 아니 한동훈이 뭐 했나요? 지금 이민청 만든다 그러고 또 한동훈이가 뭐 한 게 뭐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제발 엘리트주의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학교에서 공부만 잘해가지고 전교 1등 돼가지고 그 전교 1등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는 가정이 너무 가난해. 가난해서 집에 가서 계속 일을 도와야 돼. 부모님 일도 도와야 되고 어떤 아이는 부모님도 없어. 부모님도 없어가지고 동생들 돌봐야 되고 그래서 공부를 잘 못해. 하지만 그 아이는 인생에 깊은 깨달음이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 그러면 저는 공부만 하는 전교 1등보다는 그 사람이 부모도 없고 그리고 하지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세상의 이치를 깨달은 그러한 자가 대통령이 되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왜 자꾸 국민들이 엘리트주의 빠져가지고 이준석 그냥 하버드 대학 나왔어. 이준석 대통령 만들어야 돼. 미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미친 소리를. 이준석이 국민을 사랑합니까? 난 이준석한테 국민 사랑의 마음을 요만큼도 느끼질 못해요. 네. 또 윤 대통령이 엘리트주의 떠드는데 그게 진짜 공정한 엘리트주의냐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대학교를 교육대학을 다녔는데 저는 대학생이 제일 부러웠다니까요. 나는 아르바이트를 해야 돼. 토요일, 일요일도 아르바이트하고 뭐 아침에 이렇게 저희가 어느 정도로 살았냐면은 오전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오후에 학교에 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또 어떤 날은 오후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오전에 학교에 가고 그러니까 제가 전교 1등을 할 수가 없어요. 예, 저는 전교 1등을 할 수가 없어.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런 사람하고 아니 환경이 좋아가지고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는 사람하고 그걸 가지고 엘리트니 안 엘리트니 이걸 분별한다라는 게 공정합니까? 공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깨달아야 되는 거야. 자꾸 뭐 하버드대 출신이 대통령이 돼야 돼. 서울대 출신이 대통령이 돼야 돼. 엘리트들이 장관 돼야 돼. 아니 엘리트가 장관 돼가지고 만 5세를 학교에 보낸다 그래갖고 이 난리를 만들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녀를 길러보고 자기 자녀를 놀이방에 데려다 놓으면서 그 아이가 그냥 엄마랑 떨어지지 않으려고 막 우는 아이를 떨어뜨려 놓고 회사를 가는 그 울면서 회사를 가는 그 심정 그걸 아냐라는 거예요. 윤 대통령이 그걸 알아요? 몰라요. 예? 아니 김건희 여사가 그런 걸 압니까? 그리고 학교에 아이를 그저 유치원 어린이집에다 맡겨놓고 퇴근해 가지고 왔는데 아이 혼자 놀고 있는 모습을 보는 부모의 마음 그런 걸 아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리고 초등학교 우리나라 8살의 학교에 가도 그 가방 메고 그 아이가 그냥 초등학교 가가지고 힘들어하는 모습 보면서 눈물 흘리는 엄마의 마음을 아냐라는 거예요. 윤 대통령이나 김 여사가. 그런 사람들이 무슨 놈의 정치를 한다고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은 왜 그런 사람들을 다 대통령으로 만들어 갖고 이 고통을 받고 있냐라는 거예요. 이 고통을. 예? 이게 다 그 여론조사 기관들이 계속 그렇게 여론 조작을 해대고 지금도 보세요. 한동훈이가 뭘 했다고 한동훈이가 보수 대통령 지지도 1위 해가지고 나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또 방송 보도를 해가지고 국민들 다 세뇌시키고 나중에 또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국민 가짜 여론조사, 가짜 방송보도 가짜 선거 없애는 방법 있다. 내가 가르쳐 줄게. 국민 추천장. 국민이 추천장을 써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이 추천장을 써주면은 가짜 여론조사가 아니라 진짜 여론조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한테 추천장을 2.5% 받으면 그 사람이 TV 토론에 나오게 하고 방송 연설을 5번을 지원해 주고 그러면은 가짜 여론조사 없어져 버리고 가짜 방송보도 없어져 버리고 가짜 선거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아유 정당 엘리트들이 정당 공천을 해야죠. 이런 얘기를 해요. 엘리트들이 정당 공천하는 그러한 여당 찍고 야당 찍고 여당이 잘못하면 야당 찍고 야당이 잘못하면 여당 찍고 그들이 엘리트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미친 생각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나라를 지배하는 자들을 보세요. 법학 전문 대학원이라고 로스쿨이라고 만들어가지고 그 대학원비 못 내요. 일반인들은 그 대학원비 못 냅니다.
저도 대학원 다닐 때 학비가 막 400만 원, 500만 원 되면은요. 그 학비 못 내요. 예? 애 키워야지. 뭐 그 저 집에 살림해야지. 그거 뭐 어떻게 냅니까? 그 학비를. 그러니깐 그게 공정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공정한 게. 그리고 또 의학 전문 대학원 만들어 가지고 의학 전문 대학원 학비가 얼만데 거기 못 들어가요, 일반인들은. 그렇게 해 가지고 자기 자식들 다 의사로 만들고 자기 자식들 판사, 검사, 변호사 만드는 이 꼼수에 국민들이 그냥 엘리트다, 엘리트. 엘리트들이 재판해 주고 엘리트들이 검사해 주고 엘리트들이 변호사해 주니까 안심할 수 있다. 이런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다 바보 교육의 결과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반에서 공부만 하고 집안 환경 좋아 가지고 전교 1등 하는 학생보다 부모가 없어 가지고 동생들 돌보면서 그러면서 공부는 진짜 중간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런 사람들이 대통령이 돼야지 나라가 더 따뜻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계속 잔머리나 쓰고 경쟁에서 이겨서 내가 우월감에나 빠져 있고 그렇게 되면은 대한민국은 망하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깨달아야 돼요. 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아주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다음 대통령은 한동훈 이렇게 정해놓은 것 같아 그냥.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야, 참 이 나라가 힘들구나. 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으로 인하여 이제 대한민국은 곧 아주 망측한 얘기가 나오죠. 국민 투표 없이 개헌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국민 투표 없이 개헌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국민들은 분노하지 않아요. 우리 지식인들은 비판하지 않아요. 언론 방송은 비판하지 않아요. 언론 방송이 비판의 기능을 상실해 버렸어요, 지금. 대한민국 헌법 130조는 헌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국민 투표를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투표 없이 헌법을 개정하겠다. 그래도 우리 국민들은 분노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지금 윤 대통령이 지금 전혀 국정의 목표나 철학이 없이 방향이 없이 가고 있다. 연예인 같아요, 연예인. 네, 영화 보고 연극 보고 술 마시고 그냥 연예인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국민들에게 지금 세뇌가 되는 거예요. 그냥 저런 대통령 안 돼. 안 되니까 우리나라 그냥 이제 의원 내각제 합시다. 네, 의원 내각제가 답이다. 이렇게 지금 세뇌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의원 내각제로 가야 한다.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고 있어요. 언론도 그렇게 만들고 있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나서 가지고 그냥 이제 뭐 국민 투표 없이 개헌해 가지고 의원 내각제 형태로 그리고 그냥 우리 국민들을 뭐 모르니까 분권형 대통령제 이렇게 포장해 가지고 꼼수 부려 가지고 분권형 대통령제. 그 대통령은 그냥 외교 안보나 하고 술이나 마시러 다니면 되는 거고 그리고 나라는 이제 다수당 대표가 수상이 돼서 총리가 돼서 다스리는 거죠. 그게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재명이 다스리겠죠.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다. 그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느끼는 것은 대한민국은 이제 유사내각제로 간다. 유사내각제로 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친북 정치인들, 친중 정치인들에 의해서 남북 연방 통일제, 남북 연방 통일 이것이 이제 외쳐질 것이고 국가보안법이 폐지되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북한의 신정 정치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저는 종교와 정치와 심리학을 깊이 연구한 사람이거든요. 정치, 종교, 심리학을 깊이 연구한 사람이기 때문에 누가 저한테 못 속여요.
못 속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북한은 신정 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정 정치. 김일성 어버이 수령, 어버이 수령 해가지고 신정 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랑 똑같은 개념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북한은 그 신정 정치, 김일성 주체 사상을 통한 정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캄보디아 공산 정권이 들어서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숙청당하고 피바다가 되고 해골 바가지들이 그냥 바다처럼 넘실대고 그러한 정황을 겪어도 미국이 도와주겠다? 누가 도와주겠다? 지금 뭐 미얀마 어떤 나라가 도와줍니까? 네. 또 저 티벳 점령될 때 누가 도와줍니까? 저 위구르 누가 도와줍니까? 홍콩 짓밟힐 때 누가 도와줍니까? 지금 그런 정황이에요. 아프간이 완전히 탈레반에 의해서 장악됐을 때 누가 도와줍니까? 대한민국이 아주 위태로운 정황이다. 중국은 한 번은 우리가 싸우고 가야 할 대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펠로시 미국 의장이 왔을 때 윤 대통령이 휴가 타령할 게 아니라 펠로시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공항에 아무도 마중 나가지 않고 뭐 하는 겁니까 그게. 중국 눈치나 보고 그런다라면은 대통령 자격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더욱 뭐 안 만나는 이유가 두 가지잖아요. 지금 중국 눈치 본다라는 외신 보도, 또 하나는 휴가니까. 둘 다 자질이 부족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휴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고 중국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언젠간 중국이 계속해서 동북공정, 그리고 문화공정, 그리고 공자학원, 차이나타운,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계속해서 1대1로를 통해서 공작을 벌이고, 그런데 그 중국한테 계속 당하겠어요? 응? 강하게 맞서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대만만 해도 목숨을 걸잖아요. 총통이 그냥 목숨을 걸고 굴복하지 않잖아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목숨을 걸고 굴복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무슨 대통령이 휴가 때문에 못 만나, 뭐 때문에 못 만나, 아주 말도 안 되는 핑계를 가지고 저런,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고, 이준석이도 정치를 하면 안 될 사람이고, 그 이준석이하고 싸우고 있는 저 국힘을 보면은 지금 지지율이 민주당, 다시 국민들이 전에는 국힘을 지지하다가 이제 다시 민주당을 지지해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뭐 그 여론조사가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참 가슴이 아픕니다. 네, 가슴이 아프고 국민들이 깨어날 수 있을까? 네? 언제까지 국민들이 그냥 엘리트 타령하면서 이러면서 살아갈까?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는 그러한 정황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진짜 국민들이 분노해야 돼요. 분노. 국민들이 분노해야 한다. 이들은 제가 아는 그 교수들도 보면은 대부분 해외에 기반이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대학교 뭐 국제 교류 원장이다, 뭐 또 그 대학교에서 뭐 한몫하는 그러한 교수들 보면은 자녀들이 다 해외에 있어요. 그리고 그쪽에 기반이 다 있습니다. 안철수가 뭐 딸 만나러 미국 간다 그러죠. 그런 식이에요, 다. 그런 식으로 기반이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망해도 그들은 망하지 않아요. 그들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망하면 누가 망하냐? 우리 서민들이 망하는 거예요. 서민들. 서민들만 망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 서민들이 반드시 이 나라를 지켜내야 된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심각한 일이 아닐 수가 없고요. 분노해야 되고, 지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이제 굉장히 심해질 겁니다. 굉장히 강해질 거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국가의 대표가 이제 펠로시를 만났어요. 펠로시 의장을 만났고, 말레이시아도 펠로시 의장을 국가 대표가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시다 총리가 만나죠. 근데 윤 대통령은 휴가다, 뭐다 해가지고 지금 뭐 어디 갔는지 몰라요. 이런 정황입니다. 앞으로 전 세계가 지금 주목하고 있어요. 여기에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그 다음에 대만, 한국, 일본을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그 펠로시가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어요. 이쪽으로. 근데 대통령은 휴가 갔다. 그러니까 대만 언론이 윤 대통령이 중국 눈치 보고 피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앞으로 대한민국의 위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다가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미국에다가 삼성이 11개 반도체 공장을 만든다. LG, SK, 그리고 현대차도 공장을 만든다. 이러는데 들러리나 쓰고 있는 거예요. 들러리나. 그게 아니라 지금 기업 총수들께서 대한민국 일자리를 만들고 대한민국의 세금을 확보하고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하여 한국에다 만들어야지. 우리나라 지금 얼마나 많은 지방이 소멸되고 있습니까? 한국에다가 해야지. 미국으로 가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노조 문제가 있고 뭐 법인세를 내리고 우리도 계속 지방에다가 우리가 경제 자유지역 특구를 만들어 갖고 법인세도 내리고 거기서는 상속세, 증여세도 폐지해버리고 재산세도 폐지해버려가지고 우리 이쪽에서 해서 일자리를 만듭시다. 노조에 대해서도 대통령으로서 설득을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일자리가 다 빠져나가는 거고 국가의 수입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해야 되는데 거기 옆에 들러리 서고 있어. 예? 그때도 야 이게 뭐지? 예? 이게 지금 뭐 미국 장관인가 한국 대통령인가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고 이번 같은 경우에도 이게 지금 뭐 펠로시가 지금 미국이 한국에 심지어는 대사를 임명을 안 했잖아요. 이제 대사도 임명하고 이게 뭐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만나지 않고 일본은 이제 기시다 총리가 딱 만나고 일본은 더 강력하게 힘을 받아 나가는 거고 한국은 또 언젠간 넘어서야 된다. 중국은 뒤에서 계속 1대1론이 동북 공정이니 김치가 중국 거니 뭐 태극기가 중국 거니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공작을 벌이고 공자 학원으로 사상을 퍼뜨리고 있고 차이나타운이나 한국의 부동산을 싹쓸이하고 있고 이 중국은 전 세계 선거에 개입해가지고 공작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대한민국이 중국의 눈치를 보고 중국에 제대로 말을 못한다. 그리고 정치인들이 외국인 투표권이 위헌이다라고 말 못하는 이유가 중국 눈치를 보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아무도 안 나갔잖아요. 공항에 아무도 안 나가서 텅 비었다 그러는데 저 펠로시가 아주 불쾌했다 이런 기사가 나온 바 있어요. 아주 불쾌했다. 당연히 불쾌하죠. 아니 뭐 우리나라 국회의장이 미국 갔는데 아무도 안 나왔다. 그러면 어떨까요? 뭐야 이거 이렇게 좀 홀드해도 되는 거야? 그리고 지금 펠로시 같은 경우에는 목숨 걸고 대만 갔다가 또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이제 일본으로 가고 한국에 왔는데 이렇게 홀대해. 그리고 요즘에 보면은 또 가짜다. 펠로시가 가짜다. 배역을 하고 있다. 그렇게 또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국제 정보 기관들이 어느 정도인데 금방 알아봅니다. 예?
대만이 딱 봐서 가짜다 그러면 금방 알아보고 한국도 금방 알아보게 되고 일본이나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이 그렇게 가짜 뉴스를 만들어대는 아주 그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예? 전에 그 러시아에 대해서도 푸틴을 자꾸 그냥 띄우고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더니 그거는 걔네들의 전략인 거예요, 전략. 그래서 러시아, 북한, 이란, 중국은 한패가 돼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항상. 자꾸 북한이 훌륭하다, 뭐 중국이 훌륭하다, 러시아가 훌륭하다, 이란이 훌륭하다,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이 이성이 좀 마비된 사람들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냉정하게 평가하고 냉정하게 분석을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 안타까운 그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참 답답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이 대통령 취임 3개월 만에 엉망진창이 됐고요. 앞으로는 이제 의원 내각제 형태로 돌아가게 되고 대통령은 이거 돌파를 못할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윤 대통령이 돌파할 의지가 있으면은 국회의원 국민 탄핵제, 국회 해산, 국민 투표 이런 거 외칠 텐데 그런 의지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대통령으로서 국정 목표라든지 국정 철학이나 방향이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민주당이 이런 상황을 틈타서 국힘당 내부의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헌법을 바꿔가지고 내각제, 유사 내각제로 개헌하고 있는 움직임이 아주 물밑에서 아주 정밀하게 지금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들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고, 여기에 윤 대통령도 어느 정도 일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판단이 듭니다. 왜냐하면 국힘당에서 내각제 얘기를 하면은 윤 대통령이 무슨 소리냐, 대한민국은 미국처럼 정부통령제, 그리고 철저한 삼권 분립, 그리고 대통령 4년 중임제로 가야지, 이렇게 발언을 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잖아요. 국힘당에서 내각제, 뭐 의원 내각제로 가야 된다 이렇게 해도 가만히 있고, 그게 제가 봤을 때는 뭐 한쪽으로 좀 동조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마지막에는 국민 투표를 반드시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국민 투표를 삭제한다 그랬을 때 국민들의 대저항이 일어나는 수밖에 방법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주 심각한 그러한 상황이고, 더 큰 문제는 대통령실이 전혀 무감각해요. 지금 지지율이 떨어진 것도 그냥 조작이다 이런 식인 거야. 지금 국민들이 실망하고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네, 이게 큰 문제고 앞으로 더 심각하고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정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들 하여튼 뭐 아주 답답하고요, 안타까운 정황입니다. 네, 여러분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